호텔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격 조정을 어떻게 하냐면 을 하는 거야. 3배를 받은 거잖아. 맞아요. 거의 3.5배. 맞아요. 이러면은 논란이 있죠. 아, 과연 바가지의 기준이 뭔가. 너무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우리가 드디어 PPL에 들어왔다. 오! 드디어! 얼마나 기다렸던 진짜. PPL. 어디 빵이죠, 이거? 이거 저기 강릉에서 제일 유명한 그 앙팡? 로컬 사람들도 줄 서서 사러 온다는 앙팡에 우와. 이 소금빵 심지어 2개. 이야, 이 구하기 그리고 어렵다는. 이 까만 거 감자빵. 아, 이 흙 방금 캐와서 그래. 맞네, 흙도 맞네. 있잖아. 털어 먹어야겠다. 잘 털어 먹어야 돼. 사실 저희 호텔은 그냥 1층 빵이에요. 네. 일부러 신나게 저희 해봤어요. PPL 혹시 오해하실까봐 저희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 PPL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 우리 싸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세계관 회의를 계속 해왔잖아. 내 채널에 대해서 콘텐츠를 막 우왕좌왕하지 않고 지속하게끔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 중에 이제 시작하는 한 2주간의 화제가 되는 토픽들, 이슈들 중에서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호텔리어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시작은 호텔 관련된 걸로 시작한 게 좋은 것 같아서 오늘 주제가 뭐지? 오늘의 주제는 숙박료예요.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돼. 하나씩 더 숙박료. 숙녀 숙녀야! 뭐 하는 거야 일로 진짜? 와야지. 잠깐만. 오늘의 주제는 네. 짜잔. 숙박료예요. 리오. 컨텐츠 조진 것 같은데? 느낌이 안 좋아. 뭐 숙박료가 왜 이슈냐 했는데 최근 2주에 호텔 관련된 이 숙박 이슈가 2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경주에 이제 에이펙이라는 되게 큰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행사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4성급 호텔인데 47만 원까지 받았다고 해요. 근데 보통 이제 4성급이라고 하면 딱 우리 정도 수준인데 47만 원은 거의 5성급 숙박료니까. 그리고 또 숙박료 관련해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놀러 올 때 여행이 비자가 풀린 걸로 알아. 그래서 지난주에 서울에 있는 호텔 숙박료가 폭등을 했어. 나는 매주 서울 출장을 가잖아. 근데 이제 월요일이니까 별 생각 없이 당일날 숙박을 예약하려고 그 온라인 사이트 들어가는데 호텔이 없는 거야, 방이. 알고 봤더니 이제 비자가 풀리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갑자기 막 오는 거야. 서울의 호텔들이 그거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사이트에 잠깐 내렸던 것 같아.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얘기거리는 호텔 숙박료 바가지 요금이냐 아니냐, 소비자 입장과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숙박료를 이렇게 올리는데 만약에 해운대에서 여름에 갑자기 이렇게 올린다 하면은 한철 장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경주에서 올리는 건 조금 너무하지 않았나. 근데 경주도 여행지 아니야? 그쵸, 완전 관광사 관광지. 있고. 그러면 경주는 그 한철이 언제야? 그러니까 강릉은 뚜렷이 휴양지야. 맞지? 여름에 확 몰리고 연말에 몰리고 이런 곳이고. 근데 또 애매한 휴양지가 있어. 그게 경주 아니야? 인정. 경주는 성수기가 수학여행 기간이야. 그러니까 수학여행 기간에 공급 가격이 올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시장의 논리는 되게 단순해. 공급과 수요야. 서플라이 디맨드. 수요가 막 올라가면 공급이 똑같은데 수요가 넘쳐. 그러면 공급이 갑이 되는 거야. 반대로 공급은 이만큼인데 수요가 없어. 그럼 호텔들이 비싸게 받으면 안 되지. 그래서 비수기와 성수기, 사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저는 이 행사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어느 정도껏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지, 너무 말도 안 되게끔 이 행사를 하니까 여론몰이가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지역에 좋은 효과가 있을까? 나는 어제 밤에 이 토픽을 생각하면서 잔 게 뭐냐면 과연 바가지의 기준이 뭔가. 서울에 호텔 가면 커피 한 잔에 비싼데 18,000원이야. 근데 우리 6,000원이잖아. 스타벅스보다는 좀 더 비싸지만 품질도 나쁘지 않고 호텔에 있는 커피 치고는 난 비싸다고 생각 안 하거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호텔 와서 커피를 6,000원씩이나 한다고 안 먹는 사람도 있을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거야.
47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47만 원의 호텔 수준이 어떠냐는 거야. 예를 들어서 모텔이 평소에 7만 원 받다가 47만 원 받으면 그거는 진짜 시에서 제재가 들어가야지. 근데 원래 평소에 30만 원 정도 하던 경제 호텔인데 이런 행사 때문에 수요가 몰리니까 47만 원 받았어. 그거는 바가지라고 보기에는 너네 알아? 어느 호텔인지? 13만 원대의 호텔이었던 데가 47만 원으로 뛴 거래요. 아니요? 그리고 12만 원대가 33만 원, 9만 원대는 27만 원. 3배를 받은 거잖아. 맞아요. 거의 3.5배. 맞아요. 이러면은 논란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호텔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호텔은 정해진 정상가가 있어. 렉 프라이스라고 하거든요. 정해진 틀에 있는 가격이 있단 말이야. 그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호텔은 기본 객실이 30만 원 한 중후반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스위트 제일 좋은 거는 150에서 200. 근데 그게 정상가인 거고 수요에 따라서 프로모션을 하면은 30몇만 원짜리가 10몇만 원 되는 거고 수요가 최고치인 극성수기 여름에는 이 정상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이 있이 요금을 조정하는 거는 아주 정상적인 마켓의 움직임에 따르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이 렉 프라이스보다 더 높게 받으면 그거는 바가지야. 그 기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호텔들이 그게 오픈되어 있는 가격이에요? 명시되어 있어. 대부분 프론트 가면은 써 있어, 정상 요금이. 그 시장 원리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인상하는 거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그 정도의 기준을 따로 뭐 정해놓는 게 있어요? 저희 호텔은? 이건 완전 호텔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격 조정을 어떻게 하냐면 예측을 하는 거야. 이런 A라는 행사가 2주 뒤에 있는데 그럼 대충 이제 몇 명이 오는지 알잖아. 그럼 강릉에 예를 들어서 그날 10,000명이 와. 10,000명이 어쨌든 쪼개져서 잘 테니까 우리 호텔은 뭐 한 200명 자겠는데 200명을 자게 하려면 내가 볼 때 한 25만 원 제한을 하면 200명 올 것 같아. 근데 5만 원만 더 낮추면 300명이 올 것 같아. 정확한 건 없어. 기준은 없고 매출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 예측을 잘해야 돼. 일반 사람은 잘 모르지만 신경을 많이 쓰는 호텔들은 거의 매일 이 요금을 조정을 해. 이 수승률 차는 걸 보면서. 이건 저는 운영사의 양심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만약에 10만 원짜리 객실이 있는데 갑자기 뭐 3배 뛰어서 30만 원 된다고 쳐도 객실의 컨디션이 30만 원치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야. 호텔이 예를 들어 우리 호텔 같은 경우 정상가가 기본 객실 기준으로 30만 원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30만 원대 팔아도 그 상품의 값어치가 이 정도는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요금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근데 이제 이게 30만 원짜리지만 이걸 아무도 안 찾아. 상품의 가치가 없잖아. 상품은 팔려야지 가치가 있는 건데 맞아. 그러니까 평소에는 프로모션을 해서 사게끔 만드는 거야. 근데 이걸 사람들이 많이 찾을 때는 굳이 가치를 떨어뜨릴 이유가 없어. 그런 차이인 거지. 이런 부분도 들어보고 싶은데 이를테면 매년 돌아오는 여름 혹은 뭐 담양의 뭐 대나무 축제다 이런 거는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할 거니까 올해 너무 많이 비싸게 받아버려서 뭐 별로 볼 것도 없는데 그때 가면 괜히 숙소만 비싸고 가지 맙시다 이렇게 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자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이렇게까지 하니까 사람들이 발길을 끊네? 그럼 또 가격이 조정되고 몇 년에 걸쳐서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시적인 성수기 때는 뭐 아무리 비싸게 받아도 어차피 내년에 안 할 거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비싸게 받아버릴 수 있는 약간 이런 느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돈만 생각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건 참 애매해. 나는 운영자 입장이라서 이게 한없이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항상 너무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관광지는 제일 중요한 게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와서 만족을 해서 다시 오게끔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야지 관광지가 계속 돌아가잖아. 오늘 하루 비싸게 팔면 땡이야 이런 마인드로 하면 결국엔 이제 지금의 울릉도 사태나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바가지 요금은 심할 때는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제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요금에 대한 관리를. 저는 이게 진짜 뭔가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진짜 이 운영하는 사람의 도덕적인 그런 관념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이런 걸 규제해야 되는 어떤 사회의 범주? 뭐 인문학적인 그런 고찰? 이런 게 진짜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복잡한 문제다.
이 서비스업은 돈을 보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돈을 벌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절대 잘 될 수 없어. 예를 들어 뭐 진짜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뭐 생리대 그런 것처럼 기초수급자도 이용을 해야 되고 돈이 많은 사람도 사야 되는 건데 그게 담합을 해서 갑자기 뭐 10만 원씩 받는다 이러면 법적인 규제도 필요하고 사회에서도 지적을 해야겠지만 호텔이라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자유로울 권리도 보장해줘야 된다. 뭐. 아니 근데 진짜로 그렇죠?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당장 이번 주에 50만 원 받아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해. 근데 결국 우리 손해야. 그쵸. 옆에 평소에 비슷하게 받던 곳은 20만 원이 싸거든. 그럼 우리 호텔이 뭐 일주일 사이에 뭐가 좋아진 게 없잖아. 결국 손해는 우리가 보는 거야. 그게 결국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는 거지. 이게 뭐 결론을 어떻게 내면 좋을까? 결론은 안 나지. 결론은 그냥 우리의 의견을 이렇게 나누고 뭐 의견. 이거를 본 사람들이 또 본인들의 의견을 댓글에 남기겠지. 근데 뭐 제발 그런 댓글만 남기지 마세요. 세인 존슨은 30만 원 값어치 안 하잖아. 이런 거 남기셔도 되는데 5초 안에 차단이네, 차단. 너 근데 그거 있는 거 알아? 그 단어 일정 단어 차단에 넣어놓으면 아예 게시가 안 돼. 아니 근데 무슨 단어를 넣을 건데? 그러니까 뭐 니나 잘해 이런 거요? 니나 그만둬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오늘의 결론은 뭐 정답은 없는데 다음 주제를 추천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3가지 컨텐츠를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이것과 나머지 2개는 지금 비밀. 아무튼 그래서 혹시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더 핫한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조태구알 해달라고 빨리 해줘.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구독 눌러주셨으면 좋아요도 좀 꾸준히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